안녕하십니까. 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목요일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시황 하나 잘 보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다. 박서영지TV와 또 윤정도의 투시경 여타 프로그램에서는 단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왜 빠집니까? 메타발 악잼남이야. 메타발 악잼입니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메타발 어마어마한 호재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목요일자에 이어서 금요일자 기준에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강세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MS사와 알파벳 시가총액 1위와 4위의 실적 AI 관련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성의 확장 와우 대박이죠. 자 5월에도요. 빨간 불기둥으로 여러분들 계좌는 시뻘겋게 물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50분 동안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힘차게 달려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쫓아오셔서 5월 달에는 필히 계좌 수익 빨갛게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섹시하게 시황은 두 번째 파트에서 변동성이 있는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항상 강조드려요. 1위,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6위.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시가총액 11위까지 올라온 KB금융 오늘 하루에만 10% 이상의 강세.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좀 눌림 받았지만은 시가총액 12조,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15조까지 올라왔었죠. LS 일렉트릭 꼴이 달렸지만 오늘 시가총액 5조 넘기면서의 흐름 장중 12%. 이런 수익 범위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익 범위들을 극대형주에서 이런 수익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종목군에서 나 수익 났어요. 그러면 안 돼요. 누구나가 다 아는 종목. 그 종목에서 차분한 수익. 그러고 나서 변동성 종목의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수익까지 포착하셔야죠. 오늘 기준에 선익 시스템까지 상한가 빰빰. 그 기준은 뭐예요? 하이닉스, 기아 주력주에서의 흐름과 하나시스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의 이 수익 범위 거기에 주력주의 KB금융의 이러한 수익 범위가 포함되니까 선익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수익을 상한가로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게요. 검색기를 통해서 다 나와요. LS 일렉트릭입니다. 검색기 터져 나오고 고점까지. 이게 바탕이 되니까 시가총액 5조짜리 바탕이 되니까 시가총액 1조짜리 또 1조짜리 일신전기 YC 프로그램 통해서 외국인들의 어마어마한 공격적인 매수. 그러고 나서 20%, 24%. 요 수익이 있으니까 선익시스템 가온전선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 상한가 24%에 폭등 이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를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모든 증권사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증권사에 종목 검색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당연히 무료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수식을 넣으시면 돼요. 자, 5일선, 21선 정배열로 되어 있는 종목 주세요. 골든크로스 이자 막 생긴 종목 주세요. 갭상승 이후에 거래 터진 종목 주세요. 다 수식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 수식 넣는 게 힘들죠. 힘드시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무료 교육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아, 교육 받기도 힘들어요? 그러시면은 뭐 능동적이셔야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도 이 검색기 있으면 좋겠다. 그럼 누가 주냐고. 능동적으로 신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4월 26일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종목 검색기 매수 신호 나오고 진입한 이후의 수익률의 범위가 이 정도의 수익입니다. 라고 행복해하실 수 있어야지. 가운전선 빼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진입 이후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7%, 6%, 5% 저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수익 범위. 오늘 상한가 선익시스템 포착되고 나서 상한가 9% 포착되고 상한가 핸드폰에 띵동 삐용삐용 상한가 종목 잡아가세요라고 선익시스템 뜨고 검색기에서도 뜨고 중간에 한번 탈퇴 재진입 이후에 여기서 계속 맴돌았죠. 맴돌고 나서 결국은 상한가. 우린 상한가에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해요. 그다음 가온칩스 상승률 6위. 중요한 거는요. 상승률 6위, 거래대금 13위. 시가총액이 1조 이하라고 할지라도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의 13위까지 형성이 되니까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가온전선 11%에서 28%까지 이 수익을 핸드폰에서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현재가 매수 주문 이런 게 아니라 윤정도 거는 불기둥 AI입니다. 종목 검색해서 나온 불기둥 AI 잡아주세요. 더블 공략주는 어떤 게 있을까? 시장 주도주는 뭐죠? 장중 세력주 주세요. 매집주 주세요. 스마트 매매 고점에서 나 자동으로 차익 실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핸드폰 이건 뭐야? 접었다 폈다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절반 접었다 폈다는 걸 딱 폈더니 띠용 하고 가운전선입니다. 가운전선입니다. 띠용. 결론은요. 진입 신호 떨어져 나오고 어떻게 14.59% 수익 범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수익들을 오롯이 가져가셔야 돼요. YC 시가총액 역시나 1조 넘긴 종목이죠. 상승률 10위, 거래대금 오늘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응?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2위, 거래대금 3위,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3위. 시가총액 1조 이제 막 넘었는데 거래대금이 7천억이 넘게 떠서 어마어마하죠. 고빈도 거래가 터졌어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수매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고 지정을 해놨지만은 일단 뭐 제재는 그렇게 강하게 안 합니다. 어찌됐건 YC 1.74에 포착돼서 24.21%까지. 최근에 YC 같은 경우에 사명을 바꾼 건데 검색기 계속 떴죠. 그리고 25일 날 목요일입니다. 9시 24분에 얼마? 12,195. 오늘 얼마? 14,000원대 훌쩍 넘겨. 에? 이렇게 뜨고 나서 VI 발동되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12,000원대가 아니라 11,600원에서 얼마 오늘 14,000원대까지 그냥 뭐 30% 이상 어제 포착되고 금요일까지 해서 그 수익 범위가 오롯이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기준 잡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진입입니다. 26일이에요. 또 12,000원대. 목요일은 11,500원. 재진입. 와우. 탈퇴 신호까지. 탈퇴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이지. 14,400원에 탈퇴 신호 나와. 차익 실현. 얼마나 행복해요. 일진전기 똑같은 맥락이에요. 상승률 9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1위, 전체 거래대금 9위.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겁니다. 8%에서 20%. 이게 뭐라고요? 뭘 그렇게 어려워. 이게 뭐예요? 이 핸드폰이 뭐예요?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를 깔아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 텔레비 밖으로 나가서 이걸 좀 깔아드려야 돼?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 여러분들이 깔아놓으시고
이 수익 범위 진입 이후에 2% 아니죠. 내가 혼내줄 까 우리 직원분들. 얼마? 21,200원, 21,200원부터 얼마? 23,900원 얼마예요? 2,700원이 오른 거야. 13%, 12% 일자 빠졌잖아. 자, 실질적인 거 봅시다. 나머지 이제 뭐 YC 1조 넘기고 일진전기 1조 넘기고 다 좋은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거. 우리도 계속 들여다보고 큰 수익을 낸 거. LS 그룹주들 난리가 났죠. LS 그룹주들 전체. LS 일렉트릭이 29일 월요일 날 아마 15시 전후에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 정도에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HD 현대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뭐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위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3월 달에 7만 원에 포착이 되고 그냥 쭉쭉쭉쭉쭉 그냥 쭉쭉쭉쭉쭉 오늘 장중에 17만 원을 넘겼어요. 17만 원대 쭉.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린 다음에 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향해서 종가는 좀 많이 눌려서 16만 3,900원에 끝나고 시간에 살짝 눌렸습니다만 오늘 뭐 거래대금 6위까지 올라왔고 수급 그렇게 나쁘지 않고 보시면은요 4월 4일입니다. 10만 원입니다. 계산하기도 편해. 17만 원대 훌쩍 넘겼죠. 10만 원일 때부터 얼마? 70%. 4월 한 달에 이 장에서 시장 흔들려서 막 흔들릴 때 밀려 내려갈 때 LS 일렉트릭입니다. 10만 100원에 포착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얼마? 17만 원대까지. 오늘 기준에 16만 3,900원까지. 그럼 64%에 오늘 종가만 따져도 4월 12일 날 또 13만 5천 원에 또 4월 17일 날 13만 6천 원, 14만 6천 원. 오늘 얼마예요? 17만 원 오늘도 넘겼잖아요. 15만 8,300원 찍고 17만 1,700원. 사상 최대치 고점을 향해서 수급 빵빵하게 들어오고 다시 말씀드려요. 4월 4일 12시 33분입니다. 10만 1,800원에 LS 일렉트릭입니다. AI 관련해서 서버 구축하는데 전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구리값이 22년 만에 사상 최대치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결제통화 달러 강세면 뭐합니까? 난리가 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뭐 전선주들부터 해서 변압기 관련주들부터 해서 LS 그룹주들부터 해서 HD 현대 일렉트릭부터 해서 난리가 나죠. 포착되고 당일 기준에 6% 수익. 또 13만 7천 원대 포착되고 또 당일 기준에 16% 수익 그리고 탈퇴 신호까지. 탈퇴 신호 이후에 차익 실현했더니 또 14만 3,900원 또 터져 나와요. 또 6% 수익. 그리고 이게 17만 원대까지 가는 거예요. 17만 원대 후반까지 막 10% 난리가 아니죠. 아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렇게 깔아놓으시면 된다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식을 넣으시면 돼요. 못하시겠다고? 종목 검색기 불기둥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왜 못해? 26일 기준에서도 진입 17만 1,700원입니다. 자, 시장에서 AI 메타가 15% 시간에 하락했던 이유, 정규장에서 10%까지 낙폭을 줄였지만 빠진 이유가 뭐예요? 1분기 실적은 긍정적인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 AI 기반된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메타는 조정을 받았지만 엔비디아는 어제 1.6% 빠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규장에서 4%대 폭등이 났단 말이지. 그러니 당연히 AI 관련된 전력이 모자라요. 전력 수요가 급해요. 날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8년도 도서입니다. 지금 절판돼서 사지도 못해요. 거기에 교육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의 교육 자료입니다. 이게 윤정두가 집필해 놓은 게 103만 주? 이게 YC는 오늘 하루에 150만 주도 들어왔었는데 하나 시스템은 오늘 220만 주 샀는데 100만 주 이거 갖고 깔랑? 그게 아니라 얘는 주식수가 3천만 주뿐이 안 돼요.
3%대 매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매수 평균 단가 높은 기준에서 3%의 매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 논리에 의해서 매수 평균 단가 대비 최소 20-30% 이상 들어 올려놔야만 된다. 그래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또 돌파에 대한 목표 주가, 매집 목표 주가 16만 원 이건 넘겼잖아요. 돌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9만 원. 70.66 아니지. 지금 88.88. 아이 못 들어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추가적으로. 월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 이후에 흐름이 갭 상승의 앞전 고점, 이 사상 최대치 고점 넘겨주면 슝슝슝슝슝 쭉쭉쭉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월요일 기준에 HD, 현대 일렉트릭, LS가 아니라요. 변동성이 좀 시가총액이 이쪽은 9조를 넘기는 쪽이고 그쪽은 5조거든요. 이왕이면 HD 일렉트릭에서 기준을 잡으셔라라고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최소 150만 주. 이 흐름들을 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잘 보세요. 불기둥 AI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핸드폰입니다. 현재가 보여주세요. 매매할 거예요. 주문창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라 불기둥 AI 보여주세요. 더블 수익 날 수 있는 더블 공략주 보여주세요. 시장 주도주 보여주세요. 그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AI 불기둥 AI 똥 하고 튀어나온다니까. 그렇게 해서 종목이 튀어나오는데 윤정두가 누군지 알아야 검증을 하고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프로필 하면 한번 쫙 나올 거야. 38년 된 카드예요. 방송 활동만 공중파부터 해서 25년 했어. 우리나라의 실전 투자대회 7차례 우승한 사람이 윤정두밖에 없어요. 방송 출연자 말고 전체를 다 우리나라 국민을 다 털어서. 그리고 세계에서 1위. 세계.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1위. 뭔데? 10주 만에 7,681%. 마스터즈리그 1억 계좌 가지고 진행하는 수익률 대회에 대우증권이라는 5대 증권사에서 5만 명 이상 참여한 대회에서 1억 이상 계좌로 7,681% 1위.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부터 1000포인트 시대 언제요? 2005년도에 8월 18일 날 유일무이하게 전무후무하게 우리나라 역사상 KRX에서 이때는 증권선물거래소죠. 비제도권 인사 윤정두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한 거예요. 검증이 됐다는 거지.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 대학 가서 강의해, 증권선물거래소에 초청 강연회. 증권사에서 대표님 제발 좀 부탁인데요. 수식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교육자료 보세요. 9시간짜리 5개나 했어요. 45시간. 우리나라에 45시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케이, 알겠어요. 정리 딱 해서 이거 뭐 여기 요만큼뿐이 안 보이지만 수십 가지 패턴을 줬어요. 줘서 그걸 바탕으로 종목을 검색해 내는 거예요. 1월 18일 날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장 폭락했죠. 그 1월 18일 날 뭐가 떠요? 엔캠이 뜹니다. 이 수식을 바탕으로. 엔캠이 얼마? 9만 원대부터 뜨고 1월 18일 날 12만 5,900원 또 떠요. 그러고 나서 2월 13일 날 상한가 갑니다. 그러고 나서 35만 원. 그러고 나서 곤두박질 쳐? 그땐 차익실현 신호가 다 나오지. 그러고 나서 4월부터 20만 원 초반에서부터 또 나와 다시 40만 원. 또 꺾여 전량 차익실현. SK 하이닉스입니다. 13만 3,800원. 이게 얼마가요? 19만 1,400원 가죠. 검색기라면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윤정두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거. 왜요? 지난해 7월 26일, 27일, 28일 날 다 팔은 2차 전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왜 그러시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박스형제 TV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에서 3년 동안 2차 전지 교육을 해드렸고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드렸고 최고점에서 전략 매도 사인 강력하게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들고 계신 분들은 난 이해를 못해. 지금이라도 전략 매도지. 무슨 분석이 필요해 그게. 결론은 검색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하이닉스부터 해서 2월 8일 날 한미반도체 얼마? 6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이건 6만 8,600원 제가 캡처한 때 6만 8,600원 2월 8일 날 이게 얼마? 6만 원 초반에서부터 얼마? 7만 8,500원 상한가. 시가총액 8조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이게 얼마? 15만 원대까지 가. 15조 수준까지. 엔캠 20만 8천 원
응? 2월 8일 날 연휴 지나자마자 23만 9천 원, 16%, 여기서부터 또 올라가서 상한가 당일 날. HPSP 27%, 가온칩스 이날 상한가, 22일 날 또 상한가. 여러분들 제일 좋아를 하시는 신성델타테크 이날부터 또 더블. 얘도 또 이날 포착돼서 상한가. 알테오젠 이날 포착돼서부터도 또 더블. 검색기에 다 나오는 거야 다. 4월 들어서도 계속 나와. 4월 17일 이후에. 이게 뭔데? 메타방 기준에서 매매 따라해 보세요.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만 가지고 한번 매매를 따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상계좌 1기 언제부터? 1월 29일부터 3월 28일까지 72%. 검색기에서 나오는 극대형주만 가지고 이때는 뭐뭐 했어요? 사실상 HLB 한미반도체 위주로 10조 이상짜리 종목이죠. 시장 10% 오를 때 포트폴리오 계좌 27% 오르고 시장 내일 모레 마지막 거래일에 5월달 포트폴리오 이렇게 오픈해 드리잖아요. 그때 당시에 1월 말에 2,497포인트에서 3월 28일까지 9.96% 올라왔고요. 계좌 수익률 27%, 뭐로? 하이닉스, 현대차,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으로. 27%. 포트폴리오는요. 1월 29일 날 가상계좌 1억에서 종목 검색계에서 튀어나온 이런 하이닉스, HPSP 이런 종목으로 12거래일 만에 25%. 또 27거래일 만에 44%. 뭘로요? HLB. 41거래일 만에 72%. 요게 기준이 잡혀야 돼요. 이때는 뭐예요? 이수페타시스. 응? 다 지난 거 왜 얘기하냐? 아니야. 한미반도체 또 HLB 또 이수페타시스 1억 6,900 실제 계좌 가지고 이런 수익 내시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2기 4월 24일 날 7%. 언제부터인데? 16일부터. 응? 종목 검색해서 튀어나온 종목만 가지고. 그 다음 날은요. 목요일 날 기준에 5.8. 그리고 금요일 날 기준에 장중 고점입니다. 장중 고점 7.1. 장중 고점이고 사실은 플러스 2.5로 끝나버렸어요. 꺾여버린 거지 사실은.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거야. 이런 수익 범위들을 가져가세요. 제발 수익 좀 가져가세요. 가상계좌 1억 가지고 이런 HD 현대 일렉트릭 가지고 10조에 달하는 9조 원짜리 종목 가지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이런 수익 좀 제발 좀 내서 가져가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야겠죠. 수익 좀 제발 내셔야겠죠. 응? 어렵지 않아요. 이 수익 범위 여러분들 계좌로 가져가시고 두 번째 파트에서 시황과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 범위를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걸 아셔야 나머지 반도체 또 IT 소부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미반도체까지도. 잠시 쉬었다가요. 두 번째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격이 발생돼 있는데 이 이격이 발생된 거 정정불안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번에 어찌됐건 뭐 총선 지나고 나서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영수회담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던 영수회담.
그럼 뭐가 돼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발생돼 있는 이 이격은 줄입니다. 역대적으로 이렇게 이격이 오랫동안 지속된 적은 없었어요. 이게 뭐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 기준에서 목요일 날 메타에서의 급격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시간에서 메타가 15.30 빠졌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1.30뿐이 시간에서 1.60 빠졌고, 그리고 개장 전에 1.30, 그리고 뭐 개장하자마자 플러스.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요일 날 장중에 그 패닉 공포감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반도체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아니라 하이닉스부터 보셔야 됩니다. 네덜란드 업체 ASML 그리고 TSMC, 그 다음에 슈퍼컴 SMCI,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기준으로 해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 조정을 받은 게 엔비디아. 근데 전혀 문제 없다라고 했잖아요. 알파벳에 그리고 아마존에 그리고 메타의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알파벳에서 시가총액 3위였을 때 언제였죠? 작년 4분기. 10월 말에 실적 발표할 때 시가총액 3위인 알파벳이 마이너스 9.90까지 밀립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10% 밀린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다 돌려놓고 신고가 랠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고 뭐 난리가 났죠. MS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뭐 크게 문제가 되는 흐름입니까? 전혀. 거기다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실적 발표 매우 긍정적이죠. 마찬가지예요. 알파벳의 기준이 이게 문제가 되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서 13%의 폭등. 시가총액 미국 증시 4위짜리 종목이 시간에서 13% 폭등. 아마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MS와 알파벳이 초강세 흐름으로 전환되어 있는데 이거 안 돌리겠어요? 돌리는 걸 떠나서 이게 문제가 되는 흐름이냐고. 전혀 아니죠. 결론적으로 이 메타의 흐름이 10% 하라 그랬지만 이게 문제가 될 거냐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상 최대 고점 찍고 나서의 눌림폭. 이때 당시에도 20%대 폭락이 났어요. 20%대. 그러고 나서 추세적으로 무너질 때 전체 시장이 어려울 때고, 이 바닥 찍고 나서 본격적으로 AI 관련된 정확히 22년 11월 이후에, 그리고 23년 5월 이후에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시세에 연동되는 흐름. 이제는 더 이상 뭐 AI 관련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시간에서요. 알파벳 11.54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과 AI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검증을 또다시 받았죠. 시가총액 1위입니다. 3조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 금액으로 4천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양시장을 합쳐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가총액 못 미쳐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5.74.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6배 이상. 6배가 뭐야? 8배. 그런 종목이 6%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뭘 망설이셨습니까? 어성쩡하게 종목 정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메타의 흐름 전혀 문제 없다. 엔비디아의 흐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우디 아람코가 1조 9천억 달러죠. 작년, 재작년에 항상 사우디 아람코는 2조 달러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위, 2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당시 기준에 애플이 1위, 2위를 왔다 갔다 했어요. 1위 자리를 뺏겼다고 해서 애플이 바보냐? 아니죠. 얘도 2조 달러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2조 6천억 달러. 3조 달러를 넘기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위로 올라오면서 2조 2천억, 2조 3천억 달러까지 올라오고 알파벳도 2조 달러를 넘겼었고. 무슨 얘기냐면은 사우디 아람코가 바보가 아니고 이들의 흐름이 상상을 초월한 강세를 띄워줬다. 그래서 랠리가 나왔고 글로벌 시장의 랠리가 연동이 됐고 미국 쪽 이외에도 유럽,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4,000포인트를 넘기고.
무엇을 바탕으로? 빅테크의 흐름을 바탕으로. 근데 무슨 밸류 프로그램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고. 성장주의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은 전부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5배 증가. 1년도 안 됐는데. 그냥 엔비디아 좋아요. 뭐 하루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26%. 시가총액 1000조일 때 실적 발표 나오고 26% 그리고 장중고점 29% 하루에 얼마? 300조가 올라. 하루에 300조. 삼성전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루에. 그런 시장의 흐름에서 10% 빠졌다고 문제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으로 갭을 맺고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라고 목표 주가 그대로 그러고 나서 돌릴 때 기준 그리고 다시금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전혀 걱정 없습니다라고 그리고 다시금 보시면 다시 돌려놨죠. 이게 지금 우상향이지 이게 우하향입니까? 이 흐름 속에서 하이닉스의 기준을 보시는 거예요. 55% 비중이었잖아요. 언제? 10월 말 종가 대비해서의 포트폴리오 비중. 그 당시에 11만 6,300원이에요. 이게 얼마? 19만 1,400원 왔어요. 근데 지금도 매수 비중 얼마? 45%. 아니 이때도 55%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사라고? 지금 눌려서 17만 8천 원이지만 아니 이걸 또 사라니까요. 매수하셔야 됩니다. 13만 4,700원에 1월 말 종가에 매수 45%. 15만 6천 원에 45% 마찬가지예요. 4월 달 포트입니다. 8만 2,400원에 삼성전자 10% 하이닉스 18만 3천 원에 45%. 이거 지금 5월 달 포트 4월 말에 5월 포트 오픈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때도 45%. 삼성전자는 한미반도체 매도해서 15%. LG화학 정리해서 아쉽지만 정리해서 현대차 30%. 그러면 이 세 종목을 90%. 종목이 이렇게 있다고 얘네들 다 사라는 게 아니죠. 비중 완벽하게. 결론은요. 하이닉스 좋은 걸 알겠는데 11만 원에 사라고 그래놓고 지금도 또 사라면 어떡하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실적이요. 14조 5천억? 아니야. 이게 언제? 17일 예상치죠. 이게 얼마? 14조 9천억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요. 이 14조 9천억은 8조 1천억에서부터 증가한 거예요. 실적이 90%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6개월 만에. 실적 전망치가 90% 이상 증가했습니다. 9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올라온 게 오늘까지 포함해서 50% 조금 넘겨요. 앞으로 갈 자리가 많은 거야. 주가 올라온 것보다 실적의 전망이 더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기관 쌍끌이로 이렇게 순매수 2위. 그러니까 지금 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나 이런 호들갑을 안 떨고 윤정도가 그 전부터 보십시오. 8조 1천억의 영업이익에서 6개월 만에 90% 가까이 15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MS, 알파벳, 5월 달에 실적 나올 엔비디아 실적까지 감안했을 때는 윤정도 감히 말씀드릴 때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왜? 지금 8조에서 6개월 만에 7조가 증가한 거예요. 6개월 만에 여기서 7조 증가하면 22조인데 그 성장성의 가파름은 더 빠르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정체가 아니라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기술력이 더 뛰어나서 고마진 제품을 더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서 더 많은 매출이 일단 이게 내년의 정점일지 내후년의 정점일지 간혹 그 얘기를 해요. 내년의 정점이니까 올해 끝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년의 정점이면 내년에 고점 찍고 한바탕 더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꺾이는 거예요. 2005년도에 선복 과잉인데 조선주 언제까지 갑니까? 2007년도에 오버슈팅 나와요. 아시겠어요? 정점일 때 그 이전에 꺾이는 게 아니에요. 정점 보고 나서 오버슈팅이 더 나온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의 컨센서스 또 분기 컨센서스입니다. 와 1조 8천억 예측을 했는데 2조 9천억이 나왔어요. 아이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50군데에서 보고서를 내놓는다고 칩시다. 가장 최근에 내놓은 데는 2조 7천억 8천억 다 예측했어요. 과거에 내놓은 보고서들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으니까 8조 이렇게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6개월 전에는. 그게 평균치가 1조 8천억이라는 얘기지.
예? 8조는 연간 단위 기준에. 컨센서스 보시면 얼마 6개월 전에 얼마? 1,700억 예상했고 3개월 전에 8,700억. 1개월 전에도 1조 3천억 예상했어. 최근에 내놓은 2조 8천억하고 이런 평균치가 다 합쳐져서 1조 8천억. 마지막 내놓은 전망치는 2조 8천억, 2조 7천억, 2조 9천억이었어요. 응?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긴 한데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왜 실적 좋은데 밀렸어요? 메타의 영향입니다. 메타는 후재야.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요거예요. 이게 KBS 방송 나갔을 때 10월 말에 이 KBS 방송하면요 이게 10월 말에 교육해드렸을 때 기준인데 하이닉스가 분명히 10월 말 기준에 윤종도 의견이 아니에요. 시장 의견을 종합해서 갖고 나간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24년 하반기에 엔비디아에 HBM3E 5세대 12단짜리 납품한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이번에 납품이 25년으로 밀렸습니다. 자체적인 기술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요 납품을 합니다. 이제는 서서히 삼성전자를 우리도 옮겨갈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가 삐끗한 거예요. 지금 표현을 안 했지만 그거를 메이저가 먼저 알고 있어요. 이런 뭐 내용들은 작년 여름부터 다 설명해드린 내용이에요. 지금에 와서 뭐 이걸 뭘 또 설명을 할 거야. 결론은 좋은 거 다 알아. 그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점의 개념이 아니라 삼성전자하고의 비교 우위 부분부터 해서 그런 내용을 좀 놓고 보자라는 건데 수급이 손바뀜 수급만 있고 정체입니다. 손바뀜 수급만 있고 정체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 23만 원 설정해드리고 궁극적으로 30만 원 이상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변동성의 탄력이 이제는 슬슬 삼성전자로 올 수 있다. 당분간은 이렇게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로 잡아드릴 거예요.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을. 그렇지만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삼성전자입니다. 6월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수급 범위 보고 추이 추세 범위 보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불기둥 AI라는 종목 검색기만 잘 활용을 하셔도 검색기야 종목 한번 줘봐라. 어떻게 나와요? 우리나라 KX 비제도권 인사가 증권선물거래소 가서 강의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죠. 유일무이 전무후무 윤정토 혼자. 2005년도에요. 그리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 그 수식 잡아내서 이렇게 하이닉스입니다. 133,800원입니다. 1월 18일입니다. V 930에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133,800원. 그리고 나서는요 148,000원. 그리고 나서는요 163,700원. 우리나라의 어떤 종목 검색기가 종목 딸랑 3개, 4개 이런 종목 극대형주에서 잡아내고 이런 수익을 주겠냐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122,900원의 편입. 몇 주? 2011주. 수익률이 얼마예요 지금? 19만 원까지 올라온 거 감안하면 7만 원 올라왔죠. 60%에 달하는 수익.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 볼까요? 아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가 어떻게 가?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6위 현대차기하고 어떻게 가? 난 빨리 원금 회복해야 돼 라고 엉뚱한 종목 매매하신 분들 계좌 한번 검사해 봐요. 마이너스죠. 하이닉스 어떻게 됐어? 2차 전지에서 이 어마어마한 수익, 포스코 피처엠에서 이 어마어마한 수익 내고 그리고 딱 종목 1로 오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도 보내드릴게요. 너무 행복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수익 난 것 좀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되셔야 된다니까. 제발 좀 부탁인데. 가상계좌 1억 계좌 가지고 이런 수익 범위 12거래일 만에 이런 수익 범위 여기 있잖아요. 하이닉스 매매까지 포함해서 이런 수익 범위를 내셔야 된다니까. HD 현대일렉트릭부터 해서 또 하이닉스 또 들어가 있어. 금요일 날 매매 또 했어. 이런 수익 범위 가져가셔야겠죠. 잠시 후에 HD 현대일렉트릭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지금 저평가인가요? PBR 7배가? 지금 PER 21배가 저평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실적 개선되는 거 좋아.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라면서요.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하고 전망치 대비 높게 나온 거하고 저평가하고 전혀 상관없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의 기준은 뭐냐면 심리. 이 심리라는 게 뭐예요? 모멘텀, 재료, 내용.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시는 악재, 호재. 어닝 서프라이즈다. 예측 범위를 넘어섰다? 그럼 심리지.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심리와 수급은요. 90대 10 정도. 시장에서는 7대 3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야. 90대 1. 90대 10. 99대 1로 해도 돼. 결론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에 뭐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수주가 나왔어요. 노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슈팅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냥 멈춰졌어. 목요일 날 나왔는데. 또 하이닉스 어닉스 서프라이즈야.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 났어요. 목요일 날. 얘는 어닉스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서 저점 대비 20% 올라버려. 하루에.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10%까지. 거기에는 수급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기술적 분석의 수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이저의 수급.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외국인 기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습관을 들이세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왜? 그냥 일반 외국인은 외국인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기관 투자자. 그들의 쌍끌이가 아니더라도 순매수의 기준이 누적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 두 번째는요. 얘네들이 없더라도 혹은 일부만 들어왔다 할지라도 거래 대금이 터져야 돼요. YC 같은 종목은 수급도 일부 단기적으로 들어왔고 거래도 터졌어요. 또 HD 현대 일렉트릭도 상장 이후에 또 21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30%에 달해요. 말이 돼요? 대주주가 55% 지분인데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30%에 달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작년 10월경부터 지금까지의 수급은 기간이 360만 주 매도했어요. 몇 퍼센트? 10%에 달하는 매도. 주식수가 3,600만 주거든. 그리고 외국인이 500만 주 수준의 매수. 얼마? 13%의 매수. 어마어마하죠. 손바뀜이. 그러면서 위로 치고 왔는데 변동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요. 슈팅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래대금이 시가총액 구조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이 YC 같은 종목이 시가총액 1조 넘겼는데 거래대금 7,500억이 터졌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짜리가 거래대금 7조 5천억. 시가총액 9조짜리가 그렇게 되면 6조씩 터져야 되잖아. 그럼 무리수가 있고 시가총액 9조짜리 최소 1조 이상은 터져야 그게 슈팅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과열권이 아니에요. 주가는 올라왔어도 이격도 크지 않고 과열권이 아닙니다. 거기에 시장의 이슈 범위가 AI 관련돼서요.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대요. 뭐 이런 내용부터 해서 수급이 그냥 막 터져 들어오고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거기다 실적은 개선돼 있어. 저평가는 아닌데 실적 개선이란 명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뜨는 거예요. 21만 8천 원입니다. 뜨고 나서도 8% 올라가. 자, MSCI 지수 정기 변경에 편입될 겁니다. 액티브 쪽에서 막 들어와.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21만 9천 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23만 9천 원. 26만 5천 원이 실질적인 고점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적다? 굉장히 높죠. 실적이라는 모멘텀, 성장성이라는 모멘텀, 수요에 대한 모멘텀,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수급에 대한 기준점. 얼마나 행복합니까? 24일에도 또 떠. 24일에도 빵! 얼마? 25만 2,500원. 그리고 슈팅 나와, 꺾여. 차익 실현의 신호가 나와. 24일에 월봉인데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야, 지금까지 설명해서 좋은 줄 알았더니 윤정도 나쁜 윤정도네. 야,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라고. 잘 보세요.
매직 시그널에 매수 신호가 완벽하게 나와 있고 거래가 터져 있는 가운데서 슈팅이 나왔는데 시각적으로 버겁죠. 요거를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게 4월 17일이고요. 이것도 4월 17일입니다. 로그 차트라고 그래서 이건 퍼센테이지. 한 달의 변동성, 월봉이니까 한 달의 변동성이 얼마큼 나왔니? 그걸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래대금은 얼마 터뜨렸니? 똑같은 거래대금이 아니잖아요. 거래량 보고 거래량 터지면 올라가요. 그 개념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종목 그리고 10만 원짜리 종목 100만 주 터지면은 1000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가 11만 9천 원에서 얼마까지 갑니까? 6개월 만에 150만 원을 넘겨요. 그럼 100만 주 터지면 얼마? 얘는 1조 5천억이에요. 1000억하고 1조 5천억이 같습니까? 똑같은 100만 주의 거래량이 아니라고. 그래서 거래 대금을 보는 거예요. 채널 돌리시면 탁스형제TV 윤정도의 주식 투시형 이외에 거래 대금 얘기해 준 쪽 있어요? 없죠? 그냥 거래량 상위 종목인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1000원짜리 종목 1억 주 터져봐야 1000억이에요. 10만 원짜리 종목 1000만 주만 터져도 1억 주가 아니라 1000만 주만 터져도 1조입니다. 거래 대금의 상위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되고 월봉의 기준에서의 로그 차트가 아닌 일반 차트로 놓고 보실 때 겁을 먹지 마시고 슈팅 아닙니다. 27만 원, 30만 원 목표주가 설정하시고 26만 5천 원 뚫린다고 보시고 매집에 대해서 2008년도 도서 자료예요. 저게 다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자료라고 그랬죠. 주식수가 몇 주인지 아셔야 돼. 주식수도 모르고 어떻게 매매를 할 거야. 채널 돌리면. 이게요. 저막긴데요. 와, 북미에서 가격 오르고 중동에서 가격 오르고 그거 어디서 알았어 그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써놓은 거 훔쳤다가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 있냐. 그러면 안 돼. 윤정도도 분석의 능력은 없어요. 써놓은 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지. 해석을 하고 수급을 보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개인들이 1060만 주를 뺏겼는데 주식수가 몇 주라 그랬어요? 5060만 주라니까. 거의 20%에 달하는 매집이 진행돼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3,600만 주. 하나 에너지 솔루션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060만 주. 얘는 3,600만 주예요. 30%에 달하는. 30% 여기 규모도 없죠. 그러니까 30%에 달하는 29.69%의 매집이 돼 있으니 목표 주가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교육 내용이에요. 지금 그 교육을 세심하게 말씀드릴 수 없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온라인상에서 검색하셔서 무료로 들으세요. 그리고 단기간의 기준에서는 작년 10월 이후에 기간은 10% 정도 매도했어요. 근데 외국인이 500만 주 13%의 수급으로 위로 쏘아 올려줬죠. 손바뀜이 어마어마하다. 그 매집에 대한 평균 단가의 목표 주가.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그렇게 해서 월요일장에도 공략의 기준.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해요.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